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 스트럭처, 뭐 리스트라던가 튜플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재미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퍼뮤테이션입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해결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퍼뮤테이션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제 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수가 하나씩 적힌 구술 5개가 주머니에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구술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낼 때 구술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즉 당연히 우리가 5개 이제 2개를 선택하는 순열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순열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눈 개수만큼 되겠죠? 즉, 첫 번째 뽑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뽑는 것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20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쭉 나열을 이제 해보고, 즉 1이 뽑히고 2가 뽑히고 1이 뽑히고 3이 뽑히고 하는 것부터 맨 마지막에 5가 뽑히고 4가 뽑히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한 이제 20개의 경우에 대해서 두 수의 합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우는 3이 되고 이 경우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합이 소수가 되는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 이제 20개 정도니까 우리가 손으로 쭉 나열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일을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퍼뮤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뮤트라는 함수는 어떤 리스트가 주어지고 자연수가 주어져 있을 때 리스트 L에 있는 원소 중에서 K개를 선택하는 순열을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열의 방법을 리스트로 반환을 하는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이 퍼뮤트라는 함수에 1, 2, 3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와 2를 전달하게 되면 1, 2, 3에서 2개를 이제 뽑는 순열을 쭉 나열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1, 2를 뽑을 수도 있고 1, 3, 2, 1, 2, 3, 3, 1, 3, 2를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퍼뮤트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잠깐 한 5분 정도 포즈를 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러한 퍼뮤테이션의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리스트 원소가 그냥 간단하게 A1부터 AN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하는데, 즉 K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개의 자리를 이제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퍼뮤테이션은 맨 처음에 뽑는 녀석이 A1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A1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K-1개를 이제 선택하는 순열들을 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일 처음에 A2를 선택을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에서 A2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다시 K-1개를 이제 순열로 나열하는 이제 방법들을 다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일종의 그 리커전의 형태로 함수를 이제 만들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리스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A1을 하나 맨 앞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K-1개를 선택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2를 맨 앞에 선택을 하고 나머지에서 그 K-1개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면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permut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자, 우선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n인데, 자, k가 n보다 크면 어떨까요? 혹은 k가 0보다 작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n개에서 k보다 많은 것을 선택하는 순열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k가 0인 경우에도 아니면 음수인 경우에도 그런 순열을 생각할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empty list를 리턴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턴을 할 것들이 그러한 순열들의 리스트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지금 그런 순열이 없으니까 empty list를 리턴을 하도록 하고요. 자, 리커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리커전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그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for 자, 그 i라고 할까요? in 자, 그 L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서 나머지 거에서 K-1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할 거니까 다음과 같이 그 인덱스를 이제 그 0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까지 이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i에 해당하는 원소를 맨 앞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서 다시 그 K-1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 리커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L2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2는 원래 있던 L에 있는 리스트에서 I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외를 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인덱스가 I 바로 직전까지 이제 슬라이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인덱스가 I 플러스 1 다음에 있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에서부터 L2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우리가 좀 작성을 하려고 하는 이 녀석을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결과대로 우리가 서브라고 하고 그 값들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permute L2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 K-1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subs라고 하는 거에는 L2에서 K-1개를 이제 선택을 하는 모든 순열의 방법을 리스트 형태로 쭉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한 리스트에다가 맨 앞에 지금 i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추가를 하는 것이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를 이제 기록할 리절트를 이제 만들어 두고요. 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for 그 permutation이니까 P라고 하죠. in subs, 즉 나머지 것들에서 선택하는 각각의 방법이 이제 P가 이제 하나의 리스트가 될 텐데, 그 리스트들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li를 지금 우리가 맨 앞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li라고 하는 이 값이 있으면 이 값하고 p를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p가 리스트고, 그 다음에 li를 원소로 하는 하나의 리스트,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더하게 되면 원소들을 쭉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리절트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i에 대해서 i를 맨 앞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L2에서 k-1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들을 이제 뒤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절트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즉 k가 들어왔을 때 k-1개인 경우에 퍼뮤테이션 값을 활용하는 리커전을 사용을 합니다. 즉 k가 들어오면 k-1, 다시 k-1에 대해서 다시 k-2 계속 내려가겠죠. 자, 이런 리커전을 쓸 때 항상 주의할 것은 그 베이스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k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결국에는 1일 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1일 때는 리커전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f k가 이제 1인 경우에는 리커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L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L에 있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값만 이제 필요한 거니까 값을 A라고 하면 in L이라고 하면 리절트에다가 A 하나만을 원소라는 리스트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A 하나만을 선택을 하는 그런 순열밖에 없을 테니까, 각각의 L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바로 리절트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그냥 직접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 if문이 수행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리절트를 계산하겠습니다. 한번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입력하고, 자, 다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지금 위에 있는 이 결과가 나오면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1, 2, 1, 3, 2, 1, 2, 3, 3, 1, 3, 2. 네, 잘 나온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permute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작성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주어진 리스트에서 원소를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모든 방법들을 쭉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원래 문제를 이 permu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즉, 구술에 이제 1부터 5까지 쓰여 있으니까 구술을 이제 1, 2, 3, 4, 5라고 하고, 이 구술에서
두 개를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모든 순열을 다 얻어낸 다음에 이 순열에 있는 방법, 각각의 그 방법에 대해서 순열들의 리스트에 있는 이 각각의 방법 P에 대해서 P에 지금 선택된 숫자들이 있겠죠? 그 숫자들을 합해서 그 소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하나의 리스트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1, 2 그것에 있는 값을 다 합하기 위해서 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썸이 프라임인지 확인해서 그런 경우라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들에다가 이 녀석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결국 내가 원하는 확률은 전체 5개의 구술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2개를 선택하는 전체 방법 중에서 내가 원하는 두 수의 합이 프라임이 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는지가 확률이 되겠죠? 자, 이것이 지금 미리 계산해 보니까 0.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 is prime을 여러분들이 물론 예전에 다 확인한 것이니까 물론 is prime은 어떤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불리언 펑션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 결과가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is prime을 작성하는 거니까 뭐 금방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작성하고 답도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네, 답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is prime 하는 방법은 네, 뻔하죠. 그 처음에 if n이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나오면 return false로 하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n인데, n이 2보다 같거나 큰 정수가 이제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n이 정수가 잘 입력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n 대신에 floating point number나 혹은 뭐 string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그 exception을 이제 발생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냥 그 정수가 입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네, 많이 해봤죠? 자, 2부터 n보다 작은 숫자들을 생각해서 n을 k로 나누어 떨어지면 2 이상 n보다 미만인 또 다른 약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소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return false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포문이 다 그 반복이 됐는데도 함수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 약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return true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의할 거는 인덴트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인덴트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자, 여기서는 여기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하고 이 코드를 확인해 보면 네, 0.5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푼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구슬이 몇 개 안 되니까 뭐 손으로 쭉 나열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 1부터 100까지 수가 적힌 구슬이 100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두 개를 이제 차례대로 꺼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구슬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소수일 확률을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손으로 하기에는 좀 되게 번거롭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것 대신에 파이썬을 사용을 하면 그 반복적이고 단순한 계산을 쉽고 빠르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조금만 변형하면 될 테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을 한번 한 5분 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을 잘 찾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별게 없죠? 위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네,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에서는 이제 5개의 구술이었는데, 지금은 100개의 구술이니까,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를 쭉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range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ange를 써서 1부터 100일까지로 이제 입력을 해서 만들게 되면 1일은 포함하고 100일은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의 숫자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의 리스트니까 이것을 리스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죠? 자, 해보니까 네, 우리 이제 확인을 위해서 이런 값을 다 출력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1 선택하면 합이 3이니까 잘 선택이 된 것 같죠? 1사도 마찬가지고요. 7하고 76을 더하면 83인데 83이 소수인 것 같죠? 네, 잘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할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확률 계산해 보니까 약 21%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확률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단순한 계산인 경우에는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의 분할과 관련된 것을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분할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일단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수 n이 있을 때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쓰는 것인데, 이때 그 덧셈을 하는 순서는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더해지는 숫자들이 동일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큰 것을 앞에다 배열을 하고요. n1,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을 n2, 두 번째 배열하고, 그런 식으로 대열을 해서 같은 것인지 안 같은 것인지를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총 개수를 pnk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6을 자연수의 분할로 하는 방법은, 자, 6은 그냥 하나의 자연수로 표현한다면 6입니다. 두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은, 자, 두 개의 자연수인데 맨 앞에 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맨 앞에 6이 오면 안 될 거고요. 그럼 뒤에 0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맨 앞에 오는 거는 5가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5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5가 아니라 4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숫자가 3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숫자도 3이 되면은 합해서 6이 됩니다. 자, 가장 큰 숫자가 2가 되는 경우는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6이 되게 할 수는 없죠. 두 번째가 2보다 큰 4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2 더하기 4나 4 더하기 2는 같은 분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6을 하나의 자연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p6의 1은 1입니다. 한 가지.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6을
두 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6의 2는 3.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연수의 분할을 실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공이 n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 공이. 자, 그리고 상자도 k개가 있는데요. 상자도 구별이 안 된다고 합시다. 겉으로 봤을 때. 자, 이러한 n개의 공을 n개의 상자에 넣었는데 그 공을 하나도 넣지 않는 빈 상자가 없도록 공을 넣는 그런 방법의 수는 결국은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k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상자에 그 공을 6개를 넣는다고 하면 한쪽에는 5개를 넣고 한쪽에는 1개를 넣고 하거나 한쪽에는 4개, 다른 쪽에는 2개 혹은 양쪽 모두 3개를 넣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P&K가 이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네, 죄송합니다. 네, 100원짜리 동전이 13개가 있는데요. 자, 같은 종류의 저금통이 5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저금통 5개에 그 동전 13개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 저금통에는 100원 이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동전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13개를 결국은 그 빈 저금통이 없도록 5개의 상자에 넣는 거죠. 자, 이때 그 같은 종류의 저금통이고 동전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의 수가 뭘까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P 동전이 13개니까 13에 저금통이 5개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네. 지금 예제 1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이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일종의 이것도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이 값 자체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값 자체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나누어 넣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넣은 다음에 그 상자에 넣은 동전의 수가 소수만큼 들어있는 상자가 5개 중에서 딱 2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 13개를 5개의 상자에 혹은 저금통에 넣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13, 5개니까 13에서 9가 되나요? 9, 1, 1, 1, 1이 되나요?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넣고 나서, 물론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방법들을 쭉 열거를 한 다음에,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을 하는지를 이제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이제 파티션을 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를 쭉 다 나열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들 함수는 partition underscore number라고 하는 이제 자연수, 수니까 number라고 썼고요. 분할을 이제 영어로 partition이라고 하니까 함수 이름을 partition number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 3개의 값을 넣었는데요. 자, 자연수 n을 넣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자연수 n을 몇 개로 분할할지 하는 그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파티션 넘버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위에서와 같이 뭐 리커전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그 다음과 같은 세 번째 파라미터를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는데 앞서서 6을 뭐 예를 들어서 4개의 자연수의 분할로 이제 하는 거죠. n을 6을 넣고 k를 4를 넣게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할 때 등장하는 숫자들이 예를 들어서 2 이하에 있는 값들만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분할을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원하지 않는 거고 이 경우만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연수의 분할을 할 때 전체 n을 몇 개로 쪼개느냐 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때 사용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값을 UB, upper bound의 약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우리가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파티션 넘버 53이라고 쓰면은 5를 세 개의 자연수 합으로 분할을 하되 그때 사용하는 이제 숫자는 최대 값이 2가 되도록만 분할을 하는 것만 나열을 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21과 같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즉, 5를 이제 3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3 더하기 1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장 큰 숫자를 2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만들고요. 자, 그런데 이 함수, 이 파티션 넘버라고 하는 거는 3개를 넣을 수도 있지만 2개만 넣을 수도 있게 이 함수를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즉, 세 번째 파라미터는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셔널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셔널 파라미터가 생략이 되면은 실제로 그런 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하는 그런 리스트를 리턴을 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는 이런 그 뒤에 있는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넣어주면은 이제 그거를 어퍼 바운드로 해서 분할을 하는 거고요. 생략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경우를 다 반환을 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옵셔널 파라미터를 쓰려면 다음과 같이 디폴트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자연수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제 크게 되면 이 어퍼 바운드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디폴트 밸류를 일단 하나 정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를 다 이제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그러니까 옵셔널 파라미터를 입력을 했는지 입력을 하지 않았는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디폴트 밸류를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함수의 헤더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함수를 작성을 해서 531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53을 입력하면 이와 같이 리턴이 되도록 한번, 이것도 이제 리커전을 사용을 이제 한다라는 생각만 잘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함수 작성을 해보고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5분 동안 잘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순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더하는 숫자들이 이제 동일하면, 순서를 바꿨을 때 동일하면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배열을 할 때 가장 큰 것을 앞에다 배열하고 n1을, 그 다음 큰 것을 n2에 배열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죠. 즉,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지금 n이 입력이 되면, 자, 이것을 이제 k개의 합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 자, 가장 앞에 오는, 즉 k개 합으로 표시할 때 가장 큰 이 숫자는 최대로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즉 나머지는 가장 작게 줄 때죠. 즉 나머지는 전부 1을 넣어줄 때 가장 큰 숫자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죠. 어떤 한 분할에서는 그 녀석이 가장 클 수 있는 가능한 최대값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 값은 나머지가 전부 1이 배열이 된 나머지를 전부 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k-1개가 지금 나누어지는 거니까 앞에가 최대가 n-k-1, 즉 n-k 플러스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값을 생각을 하고, 자, 이 값이 맨 앞에 뭐 L이라고 할까요? large number라고 해서 largest number의 이제 최대값이라고 해서, 자, 이 값을 이제 앞에다가 배열을 딱 하고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더 분할을 해야 될 곳이 k-1개의 자연수로 쪼개는데, 전체 합이 n이 되도록 할 거니까 나머지에서 n-l이 되도록 분할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l을 추가를 하면 우리가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그 다음에는 맨 앞에 l-1을 배열을 하고 나머지에서 이거는 얼마를 숫자를 배열하냐면 n-l-1만큼을 k-1개로 분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다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가 예제로 살펴본 문제를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6이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예를 들어서 6을 3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은 지금 맨 앞에 4가 오는 경우부터 가능하겠죠? 그러면 1, 한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줄여서 3이 되고 나머지에서 2개를 이제 만드는데 합해서 2가 되도록 합해서 3이 되도록 그러니까 3을 2개의 자연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다 고려하고 앞에 3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이 이제 2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어퍼 바운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같이 고려할 텐데, 일단은 k 값이 만일에 지금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입니다. 근데 k가 1보다도 작게 나오면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k가 가장 클 수 있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쭉 이렇게 쪼갤 수 있을 테니까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k가 n보다도 크게 나오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할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empty 리스트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k가 1보다도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k가 n보다도 같거나 작은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할 텐데요. 자, 이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그 large number가 가장 클 수 있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앞에서 계산할 때 n-k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맨 앞에 L부터 하나씩 움직여갈 수가 있을 텐데, 자, 만일에 어퍼 바운드가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L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 제한 조건으로 어퍼 바운드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L을 그 어퍼 바운드에 맞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어퍼 바운드가 뭔가 숫자가 주어져 있고, 즉 디폴트 밸류가 난인 거니까 난이 아닌 어떤 값이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퍼 바운드가 이제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제한 조건보다 L이 작은 경우는, 아이고, 1이 아니라 L입니다. L이 작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퍼 바운드를 다시 어퍼 바운드라는 제약 조건이 뭐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어차피 L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근데 그 반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어퍼 바운드, 지금은 이제 L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제한 조건이 어퍼 바운드가 L보다도 작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시작하는 값을 어퍼 바운드로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가장 앞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합쳐서 n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맨 앞에 제일 커다란 숫자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가 제일 작아지려면 다른 쪽에 그 가능하면 많은 값을 이제 그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물론 이제 이 값이 제일 크고 그 값보다는 그 다음 값이 작은 거니까, 이 값이 제일 작도록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여기 있는 값들을 다 그 같은 정도로 배열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즉 n을 k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n을 k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겠습니다. 자, 만일에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 각각의 그 빈 칸에다가 q를 생각을 해서 q 더하기 q를 k번 더했을 때 n이 되게 만들 수가 있죠? r이 0인 경우에는, 나머지 0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q가 됩니다. 근데 만일에 r이 나머지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떨까요? 자, 모든 곳에 q를 쭉 배치를 하게 되면 그걸 다 더했을 때 n이 되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r만큼이 남는데, 이 r만큼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이 중에서 가장 클 수 있는 게 얘니까 이 값을 반드시 최소한 하나 정도는 늘려줘야 됩니다. 즉 q 플러스 1로 늘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뭐 전체가 이제 합이 r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최소한 q 플러스 1이고 그 이제 나머지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도 그만큼 q 플러스 1로 몇 개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앞에 오는 값이 q가 아니라 q 플러스 1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계산을 그러면 해보죠. 이러한 방법대로. 즉, s를 계산하는데, s는 그 n을 q로 나눈
몫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플로우 디비전을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n을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보다 크게 되면 그 s 값을 하나를 증가시켜 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for 맨 앞에 있는 값을 우리가 가장 큰 값을 뭐라고 할까요? i라고 할까요? 네, in range. 자, L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L 갖다가 가장 큰 값을 잡아줬죠? S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S 플러스 1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S 플러스 1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씩 감소를 이제 할 거니까, S 플러스 1이 아니라, S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S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i를 이제 맨 앞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거에서 그 k-1개를 다시 파티션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를 우리가 empty로부터 출발을 하고,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 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전체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파티션을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subs라고 할까요? 자, sub 파티션인데요. 자, 파티션 넘버가 되겠죠? 자, 지금 i가 맨 앞에 왔으니까 그 나머지가 n-i가 돼야 되는데 자릿수는 k-1입니다. 자, 이때 그 맨 앞에 i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제 분할을 할 때는 최대로 i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i를 어퍼 바운드로 제한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퍼 바운드를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브 파티션들이 이제 구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파티션을 P라고 하고, 서브 파티션들이 여러 개가 생길 텐데, 거기에다 맨 앞에다가, i를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result에다가 append를 하는데, 맨 앞에가 이제 가장 큰 i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P가 있겠죠? 그것들을 append를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 계산이 됐으면, return result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지금 리커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케이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여기서는 베이스 케이스가 될까요? 네, 하나씩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k에서부터 k-1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줄다 보면 k가 1이 될 때까지 줄어들 텐데, k가 1이 될 때는 또 리커전을 쓰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직접 계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어떤 n이라고 하는 것을 k가 1일 때는 딱 하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직접 우리가 할 수가 있죠? k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turn. 자, n을 하나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그냥 n 하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분할의 방법이니까 분할의 방법들을 리스트로 좀 함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죠? 네, 한번 해봅시다. 어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고, 자, 532, 221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잘 나오네요. 자, 53을 하게 되면 311, 222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실수 없이 그나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실수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잘 보고 틀린 부분들을 좀 디버깅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티션 넘버를 이제 만들었고요. 자, 이 파티션 넘버를 가지고 그 원래 생각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각각의 그 파티션에 있는 숫자가 그 소수가 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프라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자 13개의 1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5개의 저금통에 넣죠. 그래서 n을 13, k는 5로 할당을 하고요. 그렇게 분할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것을 프린트를 한 다음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는지 랭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특정한 파티션을 우리가 골라내고 싶은데요. 이 파티션 안에 있는 그 숫자들을 쭉 보고 그 숫자가 프라임이 되면은 그 상자에는 프라임 넘버가 프라임 개수만큼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박스의 수를 하나 늘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티션에 대해서 각각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를 보고 그 개수가 프라임이 되면 n 박스를 하나씩 늘려서, 자, n 박스가 내가 생각하는 2개면 그래서 n 프라임 박스를 이제 2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으면 result 2에다가 이 파티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result 2를 한번 쭉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length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그 파티션을 하는 경우는 모두 18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 내가 원하는 경우는 5가지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713 소수죠? 2개가 소수입니다. 여기는 32가 2개가 소수입니다. 여기는 55 2개의 상자가 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계산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조금 숫자를 키워서 동전 25개, 저금통 9개인데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각 저금통 앞에서는 지금 여기 약간 좀 오타가 났는데 지금 빈 상자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네, 빈 저금통, 그리고 저금통에 100원 이상을 넣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그냥 이렇게 하죠. 네, 넣는 경우의 수. 네,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원래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자, 앞에서는 이제 모든 저금통에 그 동전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저금통 9개 넣는데 25개 동전 20개를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까? 네. 동전 25개를 가진 저금통 9개에 남김없이 이렇게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 자,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25개는 다 들어가야 되고요. 저금통 9개가 있지만 빈 저금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9개 중에서 8개만 동전을 넣을 수도 있고 9개 중에서 7개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시간이 지금 50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한번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이는 뭐냐면, 자,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자, 지금 최대로 지금 K가 9고 여기가 25죠? 자, 그런데 9개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빈 저금통이 있기 때문에 8개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또 7개로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esult를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네, i라고 할까요? in range 자 1부터 k까지니까 k 플러스 1까지 반복을 하면서 자 partition n i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다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extend를 써서 왜냐면 오른쪽이 리스트일 테니까 그래서 리절트를 이제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 조건에 맞춰서 상자에 넣은 동전의 수가 소수가 되는 거니까 상자에 5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5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을 뭐 확인하는 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숫자만 먼저 보면 네. 자, 1291개 경우 중에서 141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계산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을 한번 비교해보죠. 원래 미리 작성한 코드의 답과 확인을 좀 해보면 네. (141) 맞는 것 같고요. 맨 위에는 중간에 좀 많아가지고 답을 확인하기가 힘든데 네. 아이고, 여기 1291 맞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나온 종류도 보면 처음에 25를 딱 하나로 쪼갠 거죠. 파티션 한 거고 이번에는 25를 2개로 파티션 하고 그런 거 쭉 나오다가 25를 3개로 파티션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두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